네, 안녕하세요. 티처티 차영만쌤입니다. 첫 영상은 올해 진행하는 2025학년도 인천 진상과고 입시 모집 요강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으로는 전형 일정 한번 봐볼게요. 인천에는 인천과고, 진상과고 이렇게 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둘 중 어디에 지원할지 정해가지고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 다 하고 이제 첨삭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학교 이제 일정을 좀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 좀 생기부 제출하는 기간, 요 기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날짜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정리된 표 요 이제 보시다시피 인천과고는 생기부 제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8월 30일까지고요. 진상과고는 8월 29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서류 접수 시작하자마자 내는 것을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8월 30일까지로 나와 있고 8월 29일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서류 접수 요 기간 요거는 사실 이제 날짜 맞춰서 천천히 제출해야지 하다가 자칫해서 날짜 깜빡해가지고 못 내면 바로 과거 1단계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경각심 가지고 꼭 웬만하면 시작날에 제출해 주시길 바래요. 여기 지금 26일부터 써있죠.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이제 서류 접수가 끝나고요. 그래서 1단계 발표 언제 있냐면 9월 27일 5시 이제 나와 있는데 보통 이거보다 좀 일찍 나와요. 이거보다 좀 일찍 나오니까 게시판 확인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차 발표 나오고 나서 자, 우리 2단계 출석 면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출석 면담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자, 10월 7일부터 11월 1일, 10월 7일부터 11월 1일 인천 진상 전부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1단계 발표 나고 나면 얼마 없어요. 2주도 안 돼요. 1단계 발표 나기 전부터 조금씩은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출석 면담 준비를 좀 시작을 하면서 자소서랑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4주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날짜는 여기 중에서 이제 하루가 정해질 건데 이제 크게는 지역구로 이제 날짜가 나뉘고 대개는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같은 날에 면접을 보러 가요. 그래서 날짜는 랜덤하게 선정이 되는데 10월 초에 볼지 중순에 볼지 말에 볼지 아주 랜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보는 학생들이 좀 불리하지 않겠냐, 준비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보통은 과거에서도 그 정도는 감안을 해요. 그래서 질문 난이도가 이제 날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2단계 출석 면담이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2단계 발표 11월 12일 5시, 11월 12일 5시 이렇게 존재하는데 당연히 이제 게시판 이것도 확인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3단계 소주 면접 11월 15일 이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때 이제 시간이나 자세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요 2단계 발표하면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게시판 확인하면서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고 요 이제 3단계 요 소주 면접 보고 나면은 추가 서류 제출을 11월 21일부터 22일, 21일부터 22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때 이제 뭘 제출하냐? 자, 중3 2학기 내용 적혀 있는 생기부 제출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출하고 나면은 12월 2일 날 최종 발표. 그래서 요거 이제 발표가 날 거고 요거 이제 기다리시면은 바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오후 시간대로 잡혀 있긴 했는데 좀 일찍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 확인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석 면담이 뭐고 소집 면접이 뭔지 알아야겠죠? 요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1단계 서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자, 여기 생기부, 추천서, 자소서 위주로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1단계 탈락하던 아이들 자소서 보면 이제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1단계 붙었던 아이들의 자소서가 이제 뛰어났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제 과거 면접관분들이 봤을 때 뭐 소재에 따라서 뭐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그게 그렇게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의 1단계에서의 담당 요인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뭐가 중요하냐?
수학과학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에 기록된 이제 교내 수상, 동아리 활동, 그리고 독서 기록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자, 교내 수상 이렇게 이제 기재가 가능해요. 자,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뭐 생기부뿐만이 아니라 추천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웬만큼 내신이 안 좋던 학생들 중에서도 붙었던 학생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이제 보면 생기부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좋은 부분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래도 추천서 영향이 많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과학이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수학과학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걸 어필을 해야 돼요. 인성 항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참여 잘 하고 수학과학 독서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잘 어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신이나 추천서 관련된 내용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바로 출석 면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2단계 출석 면담. 자, 요거 이제 뭐냐면은 요 자소서, 생기부 요 위주로 물어보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쓴 내용이랑 생기부에 기재된 세트 내용들에서 질문이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중등 교과 내용에서도 이제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소서랑 생기부 내용 토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자소서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에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틀리면 합격 확률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꼭 요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꼭 숙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중등 교과 내용에서는 사실상 이 교과 내용이라고 쓰긴 했는데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배수 판정법이나 아니면은 작도에 관한 내용들도 질문이 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3단계 소집 면접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3단계 소집 면접은 문제 푸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예시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수학 문제 보면은 자, 이거 인천 작년 문제예요. 자, 철수가 뭐 선택을 했고요. 조합 선택했을 때 철수가 뭐 19, 38 이렇게 알려줬다라고 하면 뭐 숫자 이제 모두 말하고 이유 설명하시오 요거예요. 푼 다음에 이제 면접장 들어가서 면접관들에게 발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배운 내용들 토대로 해서 이제 빈칸 채우는 식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될 거고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 또 질문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합격한 후에 내신 못 따라갈까봐 걱정이 돼서 선행 수업을 빠르게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였냐면 중등 내용 잘 알고 있으니까 요거 안 하고 우리가 이제 고등부로 선행을 나갑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등 심화된 문제집은 굉장히 많아요. A급 수학도 있고 수학의 신도 있고 블랙라벨도 있고요. 여러 문제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집도 다 안 풀고 이제 중등 내용 난 다 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오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고등선행 하는 거 좋죠. 좋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합격이죠.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격을 하려면 중등 내용을 해야 되고 중등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고등 거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의 비중보다 얘 비중 좀 줄이시고 얘 비중을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소집 면접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중등 수학과 이제 심화 문제에서 보통 문제가 나와요. 문제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잔실수가 많이 나와요. 본인이 2단계에서 점수 얼마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3단계 무조건 실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집 면접까지 보고 나면 자 12월 초까지 기억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쵸? 다음 페이지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 좀 이제 정리한 거 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자주 묻던 질문 한 3개 정도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첫 번째, 수학이나 과학에 B가 있어도 붙을 수 있나요? 이건 무조건 붙을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수학과학에 B가 하나 있을 때도 붙은 경우는 있었는데 왜 그랬냐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보통 수학과학에 B가 나왔는데도 합격을 했던 경우는 생기부 내용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내신뿐만이 아니라 뭐 세특도 그렇고 뭐 동아리 뭐 수학 활동이라든지 뭐 독서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화고 선생님들도 생기부 보고 추천서 이제 같이 보실 거니까 보면서 이 학생이 당연히 뭐 이거 한번 실수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1차 붙여놓고 나서 2차 최선 면접 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 별 문제없이 대답 잘한다. 3차까지도 무난하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야 붙을 수 있는지는 얘기 드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추천서 관련 질문. 요거 하도 종류가 많아서 그냥 이제 이렇게 정리 좀 해봤는데, 추천서 언제 써달라고 얘기를 드려야 할까요? 부터 시작을 해서 추천서 선생님이 잘 써주실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추천서 잘 써줄지 말지는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에게 추천서 부탁드리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웬만하면 자소서 빨리 써서 빨리 갖다 드리세요. 본인이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과거에 가야 하는 학생이라는 걸 어필하려면 자 이제 서류 빨리 갖다 드려야 선생님도 얘가 과거를 정말 가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수학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학교 생활 자체에 이제 덜 성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천서 서류에는 두 가지로 보통 나뉘어요. 수학에 대한 내용이 있고 얼마나 재능이 있냐, 재능적인 부분을 이제 본다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인성적인 부분을 좀 보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매우 추천을 써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매우 추천이 꼭 그냥 추천이 있어요. 덜 추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본인이 매우 추천을 받고 싶다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쁨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과거 선생님들도 중학교 선생님들이 봤을 때 괜찮다 싶은 애들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제 추천서 관련 내용이었던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 자, 세 번째, 자소서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써도 되나요? 이거 뭐겠어요? 이건 미적분 뭐 이런 내용이겠죠. 뭐 확통에서는 뭐 조건부 확률 같은 거 있겠죠. 이런 거 써도 되나요? 근데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선행 내용 쓴다고 하면 그 너무 성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어릴 적부터 예를 들어서 뭐 구분구적법의 원리를 생각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적분에서 사용되는 거였다 라고 어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선행 내용 썼을 때 보통 그렇게 좋게 어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떤 걸 써야 되냐, 예를 들어서 평면에서 증명되던 정리가 공간에서는 적용이 안 될까? 라는 아이디어 확장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평면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공간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등 부분보다는 이렇게 이제 중등 과정 도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이런 걸로 우리가 자소서를 쓰는 걸 좀 더 권유를 드려요. 그럼 여기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수학을 잘하는 걸 고등 내용으로 어필하는 게 잘못이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과거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에요. 내신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난이도 높아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선생 내용을 어필하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소서에는 웬만하면 중등 내용으로 쓰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영상을 과거 모집 요강 정리 영상으로 찍어 봤는데요. 혹시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이 됐다 싶으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자, 이상 티처티 차영환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